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수서역세권 미쳤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동그라미 6개 보이실까요? SRT, GTX, 3호선, 분당선, 위례과천선, 수서광주선.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 많은 노선들이 한 지역으로 다 꽂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품은 노선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노선도 살벌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그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 그 씨앗이 묻혀져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씨앗은 열매가 되고 나중에 내게 맛있는 자산 증식이라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부는 최근의 국내 부동산 움직임,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수서역, 언제부터 어떻게 큰 그림 그려졌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수서역세권 개발, 그 진행성과 오늘날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어떠한 철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21년 5월 11일자 기사입니다. 한 달 새 1억 떨어진 김포, 김부선 실망 매물 쏟아지나 라는 기사고요. 헤드라인은 이래요. 매매 물건 한 달 새 200건 넘게 증가, 호가도 2천에서 3천만원 하향, 매물 쌓이며 금액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대선 앞두고 GTX 재논에 기대도 갖는다. 결론은 팔까 말까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이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이 서울 강남을 포함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기대와 달리 김부선으로 결정되면서 김포 일대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조짐이 보인다. GTX D노선 김포 부천선으로 축소되면서 그 일대에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결과로 김포는 물론이고 인천, 검단 등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기 어렵죠. 그래서 차량마다 현수막을 걸고 다 같이 힘 모아서 항의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아파트 벽면에다가 커다란 현수막, 이게 대체 뭔가 한탄의 목소리의 현수막, 김포, 부천, 하남, 인천 이러한 지역들 가면은 굉장히 많이 걸려있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년 5월 11일자 기사고요. 문재인 4년 서울 아파트값 2배 뛰었다. 실거래가지수 75% 폭등이라는 기사입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4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75% 이상 폭등을 했다.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94인데 올해 2월 기준으로 164.7을 기록을 했다. 이 아래 그래프 하나 보이실 거예요. 17년부터 오늘날까지 폭등하고 있는 그래프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사실 비트코인이나 주식 보면은 이거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어서 별로 감이 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약 80% 인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7, 80%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커다란 덩어리가 한 바퀴 굴러주면 사실 이 영역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러한 결과 대통령도 인정을 했죠. 폭등한 서울 아파트값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대요 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을 정말 발탁하고 싶다. 오늘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년 5월 11일자고요. 토지거래 허가제의 역습, 남양주 왕석 인근 1만 제곱미터 임야 경매에 129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릴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법원 경매로 나온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1만 353제곱미터짜리 임야가 129명 경매 응찰자가 몰렸다. 대지 등 다른 지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4억 7,637만원짜리 땅이 8배가 넘은 40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죠. 사실 이러한 부분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요. 감정가가 4억 7천밖에 안 됐는데 40억 2천만원에 낙찰을 받는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장하고 달겨들어서 샀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명확한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LH와 고위직 공무원들이 신도시 인근의 땅을 사놓고 20-30년 정도 지나니까 40억짜리가 400억이 됐다는 거를 우리는 학습 효과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것이고, 여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렸고, 더욱이 신도시 예정지와 함께 주변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법원 경매인 경우는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1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매 시장은 오히려 따끈따끈하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땅 어떤 땅인지 볼게요. 용정리 이마인 경우 남양주 왕숙지구와 불과 1.8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땅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더불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까지 확정되면서 집값은 물론 땅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뉴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네요. 해당 일대는 토지들이 평당 200만원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써 인기가 상당한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주관으로 잠가놨다는 겁니다. 리미티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혼란스러운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수 단언합니다. 부동산의 답은 정해져 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수서역세권 오늘날까지의 움직임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도 한번 살짝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서 관련된 이야기 나왔을까요? 2015년 기사입니다. 정부 KTX 수서역 그린벨트 한꺼번에 해제 추진이라는 기사고요. 이 기사 발표가 2015년 5월 26일 6시 35분에 나왔어요.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역사부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부지의 면적을 38만 제곱미터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뉴스 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2015년 5월 26일 날 나왔는데, 발표와 동시에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죠. 2015년 5월 26일 20시 19분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반박 자료 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KTX 수서 역세권 개발 보도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 38만 제곱미터 규모 일부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즉시 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볼게요. 2015년 5월 26일 이후에 2015년 7월 22일에 보도자료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약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 1901가구 건립 보도. 이어서 드디어 2015년 7월 30일 KTX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 공람 개시까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지에 대한 커다란 플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 개요민 위치도를 보면은 정확히 파급력까지도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요 사진 제가 한번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약 2km 반경, 3km, 4km 정도를 그 파급력, 그 역사 섹터로 정했고, 가장 파급력이 센 거는 요 핑크 색깔 존이 되겠죠. 그 일대는 가락시장, 문정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세곡 2 보금자리지구, 강남 보금자리지구,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바로 수서 역세권 개발을 요 빨간 색깔 테두리만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 이후 흐름 좀 더 지켜볼게요. 2016년 4월 15일 날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보도 관련, 2016년 6월 28일 날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2020년 8월 13일 날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택지 12만, 서울 정비사업 20만, 서울의 노는 땅 전부 다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요 32번 존, 요 섹터에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1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국토부 보도자료 쭉 한번 읽어봐 드렸는데, 내용 설명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감을 조금 잡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뭐냐? 자, 첫 번째 퀘스천이죠. 과연 철도가 이곳에 안 들어갔다면 이곳 일대 개발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죠.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뀐다고 개발할 부분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 무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나?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개발계획이 선 곳은 추진을 하고 한번 개발계획이 섰더라도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불변의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철도 역사의 위치입니다. 국토부 사이트죠. 토지이용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고시제목을 수서역세권이라고 놓고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결론은 남들보다 먼저 철도 역사의 위치를 선점을 하는 거, 그 근처에 그 무언가를 선점하는 거, 이게 정답이다라고 정고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게 분명하고 그 중심에 어떤 교통편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영락없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서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어쩌면 답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서 역세권 개발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울시 들어가서 최근 기사죠. 2021년 5월 6일자고요. 강남구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3차 지구계획 승인 변경 3차 승인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1년 341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요 자료를 다운받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위치는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1원이고 명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그 일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살펴봤어요. 구성비를 보시면은 가장 큰 면적이 환승센터 철도 섹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공원, 세 번째는 공공주택, 네 번째는 도로, 다섯 번째는 업무유통시설, 여섯 번째가 녹지, 일곱 번째가 학교, 여덟 번째가 복합 커뮤니티 시설, 아홉 번째가 상업시설, 열 번째가 주차장. 이러한 모습으로 수서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환승센터, 철도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26.4% 무려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수서역세권 개발에 어떠한 기능으로,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 일대를 개발할지 어쩌면 답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역사 주변은 집들로 구성하는 게 흔히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로 쓰는 땅은 3등 정도밖에 안 되고 1등 4분의 1이 환승센터, 철도 역사 부지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수서역세권 환승센터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도 진행 중에 있었고요. 이쪽 일대를 어떠한 테마로 개발할지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수서역세권 일부 철도 부지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철도와 타 교통수단 간 입체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체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판매, 숙박, 업무, 문화공간 등의 지원시설을 통합개발해서 고속철도 중심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거라고 밝혔어요. 어디에? 강남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시죠. 수서역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5개 철도가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허브임을 강조하며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으로 이용객의 환승 및 교통 편의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철도 중심의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앞장서겠다. 자, 참고로 지금 이곳에 철도역 3개 있죠. 3호선과 분당선과 SRT 들어가 있는데 이쪽 일대에 5개 철도가 교차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정고수 감히 예상해봅니다. 6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업대상지 현황 자료도 보시던 바와 같이 섹터, 면적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5개 철도만 들어가도 사실 초대박이에요. 그런데 6개가 될지도 모르겠고 현재 강남 일원에 삼성동과 더불어서 이만한 대박입지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는 수서역 현재 품은 노선, 현재 품고 있는 노선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노선들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름, 현재 가치, 더불어서 미래 가치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날은 SRT 3호선 분당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GTX 위례과천선 수서광준선이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 품은 노선, 미래 들어갈 노선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최강자 강남에서 고속철도 2개, 도심철도 4개를 품은 지역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 수서역을 중심으로 두고 화성, 평택, 천안, 오송, 대전, 김천, 대구, 경주, 울산, 부산
공주, 익산, 정읍, 광주, 나주, 목포 이곳들로부터 강남 일원에 이보다 빨리 올 교통편 없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수서를 기준으로 삼성, 서울역, 연신내, 고양, 파주 이보다 빨리 갈 길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을 선점한 자, 미래의 자산 증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